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지난주 주간 단위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그 중심엔 바로 고용지표의 호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감가 보면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0.26%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도 0.38% 오름 구간에서 거래 마감주였는데요. 이날 S&P 500 지수만이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날 글로벌 증시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바로 지표 가운데서 고용지표였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7만 1,000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8만 건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고용 호조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이 20만 건도 크게 웃돌게 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됐는데요. 아울러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간다면 임금 상승률 역시 호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09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높게 올라서게 되면서 이 고용의 질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 CME 그룹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연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70%가량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0%까지 확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 가능성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열을 띄었고 이에 따라 또 이 영향에 원자재 가격들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수의 하단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우존스 지수 장 초반에는 크게 출렁임이 있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이 같은 우려감을 조금은 만회하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17,910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하락권으로 출발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일제히 좀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다만 이날 장 후반 들어서 지수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인 금융주들은 상승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이 부분이 지수를 이끌어줬고요. 장 후반 들어서 조금은 낙폭을 만회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0.03% 보합 수준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었고요. 2,099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날은 기술주가 조금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147포인트 선 0.4%의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3대 지수는 모두 오름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10월 고용지표였는데요. 이 10월 고용지표는 전문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서프라이즈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trong growth in jobs may encourage Fed to raise rat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27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공개됐던 실업률 역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렸고요. 7년 만에 최저치일 뿐 아니라 연준이 말하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월 대비 9센트 증가한 25달러 18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2009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수치뿐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까지 늘어나면서 매우 훌륭한 지표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표가 발표된 이후 미국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68%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롬 마틴 바클레이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고용지표는 아주 견조했고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8월과 9월 이후 고용 부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이안 셰퍼드슨 판테온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매파들은 이제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확실한 근거를 얻었다.
11월 고용지표가 제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한 12월에 금리는 무조건 인상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그동안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었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Evans, we may be ripe for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에반스 총재는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매우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 상황은 금리를 올리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에반스 총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에반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해외 경제 상황이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 점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에반스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반대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인터뷰는 매우 매파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종가상으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지만 이날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금융주의 강세가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흐름이 좋았던 건 역시 금융주였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JP 모건 체이스 포함해서 듀폰과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스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P&G,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하락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JP 모건 체이스 금융주가 나란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1% 이상 강세 나타냈고요.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는 3.7%, JP 모건 체이스 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서 듀퐁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2%의 강세를 나타냈고 IT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스, 월마트 등 소매 판매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포함한 헬스케어 종목들이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아울러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통신주도 1% 이상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또 밀리게 되면서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에너지주들은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융주가 이날 장에서 단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1% 가까운 1% 소폭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술주와 자본재 섹터가 함께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쪽은 유틸리티 섹터였습니다. 이날 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3.54% 경기 방어적 섹터인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와 헬스케어 섹터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역시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가장 흐름이 좋았었고요. 주간 단위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주 가운데 M&A 소식이 이날 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중국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장 최대 포털 사이트죠. 이 알리바바가 중국판 유튜브 유쿠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대의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내년 1분기에 이제 마무리 인수 과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쿠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유쿠 이날 주가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7.2%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제약업계 내에서도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JS 파르마가 영국계 제약업체죠.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7억 달러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날 고점 40.64% 오른 89달러 04센트의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적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하게 반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중국판 유튜브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libaba reaches deal to buy Youku Todo.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요오쿠 토도를 4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인수 조건을 살펴보시면요. 알리바바는 요오쿠 도쿠의 미국 주식 예탁 증권을 주당 27.6달러에 인수하게 되는데요. 요오쿠의 마감 가격의 35.1%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요오쿠 투도우는 중국 내 1위 동영상 포털 사이트인데요. 중국 내 1위 동영상 포털인 요오쿠와 또 2위 동영상 사이트인 토도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사이트 모두 중국 내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꼽히는 웹사이트들로 이 이용자가 5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요오쿠의 최고 경영자인 빅터 구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알리페이를 통해서 광고 수입도 더욱더 늘어나고 성장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는 지난해 3월에도 TV와 영화 제작사인 차이나 비전 미디어 그룹을 인수한 바 있는데요. 최근 동영상과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시장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담감으로 알리바바의 주가는 2.07% 내렸는데요. 반면 요오쿠의 주가는 7.35%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 어드바이저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7%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ripAdvisor drops as profit growth disappoint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립어드바이저는 지난 분기 이 주당 순이익이 5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55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트립어드바이저의 매출은 4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4억 3,02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트립어드바이저는 지난 2011년 익스피디아로부터 분리된 여행회사인데요. 최근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할인을 늘리고 광고 비용을 올리고 있는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에 비용이 21%나 늘어난 3억 2,70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마케팅 비용이 2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트립어드바이저의 주가는 6.85%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까지 저희가 외신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상품 환율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마감 상황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경계감 함께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17%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0.92%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고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0.08%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간 채굴 장비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영향 강하게 반영됐고요. 배럴당 2% 밀리면서 44달러 29센트, 지난 10월 내 최저치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유가는 4.9%, 거의 5%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도 달러 강세 영향 받으면서 온스당 1% 넘게 밀렸는데요. 1,087달러 70센트의 거래 마감 지었고요. 7일 연속 밀리게 되면서 주간 단위로 역시나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반대로 좀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0.26%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73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호조에 힘입으면서 2.6%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4%가량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9포인트 밀리면서 631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서 달러 강세 영향 미리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3원 40전 오르면서 1141원 90전의 종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흐름은 급반등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달러 강세권에서 흐름 나타났고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오르면서 99.16 레벨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반영되면서 전날보다 0.09%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2.3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연휴 내내 좀 비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괴로우셨죠?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비는 거의 그친다고 하니까요. 이제 맑은 날씨는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날씨는 기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좀 대비를 해서 출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